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처음부터요. 다시 처음에 보면 저 앞에 자전거 보여요? 다시 하겠습니다. 불박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다가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저 앞에 애들이 있네요. 네, 애들이 누나랑 동생이랑 손잡고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런. 자, 불박차는 저기로 가고 들어가야 돼요. 지하주차장으로. 조금 전에 자전거가 여기 한 대 있네요. 네, 저 자전거 한 대 들어갔어요. 자전거 들어가고, 그리고, 자, 여기 장애인 주차 전용 구역에서 자전거 한 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이 사고, 야, 이거 피할 수 있나요? 상대 측에서는, 그래, 우리 애가 더 잘못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으로 해주겠대요. 그럼 7대 3이다. 자전거가 7, 자동차 3이다. 일상배상 책임보험에서 70% 배준다는 거예요. 우리 보험사는 불박차가 뭐 잘못이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차 사이에서 어린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박차가 조심했어야 한다. 따라서 100대 0은 아니다. 100대 0이 옳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의견은 100대 0의 옳다가 78%입니다. (100대 0은) 아니다가 22%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불박차 운전자가 이 사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저 앞에 자전거 한 대가 아까 놀고 있었어. 여기. 자전거 있으니까 자전거 들어갔던 자전거 또 나올지도 모르지. 그럼 차 한 대씩 지날 때마다 여기 읍내 옳지. 여기도 읍내 옳지. 여기도 읍내 옳지. 읍내 옳지. 이렇게 한 칸 한 칸 가면 그럼 피할 수 있어요. 이거는 주택가 신호도 없는 미니 교차로, 그런 데서는 거기서만 애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딱 교차로가 쭉, 자, 교차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주택가에서요. 차들이 쪼록 서 있습니다. 쪼록. 이럴 때는 요 차들이 서 있는데 여기선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조심하면 돼. 여기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애들이 확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빵빵 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아파트 여기서는요.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올 거 저까지 생각하면 한 칸 한 칸 가는 거는 그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 너무 세게 내려왔어요. 이런 사고는 100대 0이 옳지 않겠습니까? 한 칸 한 칸 섰다 가야 된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애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판사도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이 사고는 100대 0이 옳겠다는 생각이에요. 자전거 이렇게 빠르게 내려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곳인데요. 그래서 근데요, 100대 빵이다. 100대 빵 아니다. 물론 견해는 나뉠 수 있어요. 저런 건 100대 빵이지. 자동차도 한 10 내지 한 20까지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 견해는 나뉠 수 있습니다. 저는 100대 빵 의견이에요. 근데 100대 빵이냐 아니냐 그거보다 잘못하면 어린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자전거 탈 때 이런 데서 끌고 나가도록 하십시오. 여기서요, 엘리베이터 내려와서 여긴 끌고 나가야 돼요.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께 자전거 차 사이에서 갈 때는 끌고 가거라. 끌고 시야 확보한 다음에 나가거라. 그렇게 교육시키십시오. 불박차는 3차로로 가고 있습니다. 3차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고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3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3차로는 비어있네요. 비어있는데
저 앞에서 1차로 오토바이가 어떻게 하나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아니죠. 오토바이가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었습니다. 1차로 가던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이 언제 들어오나요? 깜빡이도 없이 이때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얼마 만에? 한 1초? 1점 몇 초 만에 꽝! 1점 몇 초 만에. 아니 왜 멈춘대요? 아니 들어와서 가야죠. 들어왔으면 여기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인도턱인데 여기 왜 이렇게 멈춘대요? 오토바이 측에서 8대2 얘기한대요. 8대2, 7대3 얘기한다는데요. 이거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거 피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피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신 분은 그냥 운동하느라고 손 드신 겁니다. 네, 운동하느라고. 기지개 펴시느라고 손 드신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백대빵이죠. 저럴 때 오토바이는 바퀴가 2개니까 약자 보호다? 그런 거 없습니다. 깜빡이 없이 갑자기 2개 차를 팍 45도도 채 안 돼요. 그렇게 들어서 멈추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보고도 눈앞에 보고도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들 바퀴가 2개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 넘어지고요. 자동차랑 부딪히면 본인이 더 크게 다칩니다. 항상 차로 변경할 때는 깜빡이 켜고 한 칸 한 칸 그러면서 꺾기 전에 뒤쪽을 확인하십시오. 이번 사고 100대 빵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치시고 오토바이가 망가진 거 그것은 안 됐지만 그러나 불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비가 내렸네요. 바닥이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내리막길처럼 보이는데요. 저 앞에 가는 차 1차로 가고 있습니다. 불박차는 2차로로 가고 있는데요. 불박차는 25.5톤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 2차로 갑니다. 가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앞에 가던 차, 저 앞에 황색 전멸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저 차가 어디서 들어오나요? 1차로 가던 차가 브레이크를 잡더니 그러더니 깜빡이를 여기서 키면서 그러면서 바로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누굴 발견했어요. 버스 정장에 동료가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가 있는 걸 보고 내가 대구 가야지 하면서 들어옵니다. 이 직장 동료 잘못하면 이 차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각도가 조금만 비켜들었더라면은 직장 동료 태우려다가 직장 동료 태워서 가려다가 직장 동료 진짜 각도 이야.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가 아니 좀 거의 대비를 했어야지 방어 운전을 못했다. 90대 10이랍니다. 25.5톤 트럭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물론 빗길에 20% 감속을 했어야 되는데 감속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도로에 61 정도로 갔대요. 제한속도 60에 20% 감속은 못했어요. 90대 10 적당하다. 100대 빵에 된다. 투표 시작. 항상 이럴 때는 20% 감속했으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불박차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죠. 깜빡이 키더라도 직장 동료를 태워주더라도 뒤를 보고 차 보내고 차들이 이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꽂히듯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92%는 100대 빵이다. 8%는 90대 10 적당하다. 제한속도 50을 지켰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제한속도 50을 지킨다 그러면 보시죠. 상대차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브레이크 잡고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요거 하나가 13m, 한 25m 될까요? 25m. 이때 브레이크 잡으면 멈출 수 있나요? 시속 50로 달릴 때 한 3, 4m 될까요? 정지거리가? 한 23m로 치자고요. 지금 요 거리가 불과 한 20여 m 됩니다. 그러면 빗길에서는 1.5배까지 밀려요. 게다가 덤프대로 더 밀려요. 그럼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정지거리가 50을 지켰어도 못 멈춰요. 보세요. 하나, 둘, 2초 만에 이걸 어떻게 피해요. 그래서 빗길에 20% 감속 안 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것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결과가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황색 전멸등이다. 저 앞에 황색 전멸등이라 미리 조심했어야지. 그건 교차로 내에서 나오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이 황색 전멸등은 여기서 좌회전에 들어온 차량 사고 났다든가 그럴 때는 왜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는 거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차 이걸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빵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저렇게 누구 아는 사람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택시가 그러잖아요. 택시가 손님, 승객이다. 급하게 들어가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누굴 태워야 되겠다 싶을 때는 발견했으면 속도를 줄이면서 오른쪽 깜빡이 켜고 우측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차가 있으면 보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버스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차피 안 가잖아요. 어디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어요. 직장 동료도 거기 있고요. 또 택시 승객도 거기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십시다. 공사 현장입니다. 불박차 2차로 가는데요. 가다가 어떤 사고 날까요? 자, 트럭은 저 앞에 지나갔고요. 여기서 갑자기 이런 저 차가 뭐 하려고 그랬나요? 여기서요. 저 차가 유턴하려고 그랬는지 유턴인지 아니면 일리 가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바퀴가 딱 이쪽으로 꼬부라지는 걸 봐서는 저 맞은편 차 없으니까 유턴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유턴인지 도로 진입인지는 모릅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 보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8대2를 얘기했었어요. 8대2. 그래서 지금 6대4래요. 와. 6대4? 상대차. 지금 6대4를 주장한다는데, 이거는 그냥 해보는 얘기겠죠. 자,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100대 빵은 아닙니까? 공사 현장 지날 때 중간중간에 펜스 끊긴 곳에서 차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사 현장 지날 때 조심해야 돼. 그래서 100대 빵은 아니야.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요? 100대 빵입니까? 100대 빵 아닙니까? 네, 100% 100대 빵이네요. 100대 빵. 그렇습니다. 저를 어떻게 피합니까? 공사 현장에 차들이 들어나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럴 때는 미리 보이게 하고요. 여기서 가면서 여기가 끊겨진 거 이거 보이나요? 미리 안 보이잖아요. 미리 안 보이는데 여기서 아직 안 보이죠? 아직 안 보여요. 아직 안 보이고 이때 움직이는데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저거는 매복하고 있다가 지금이다 팍!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목표물이 나타났다. 지금 나와라. 영화에서 하나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100대 빵이어야 되죠. 이게 바로 노예 진입이에요. 길은 여기죠. 길 바깥에서 들어올 때 일단 정지는 했어요. 정지했으면 뭐합니까? 정지는 왜 하나요? 정지는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차가 유턴하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여요. 일리 갈 것 같으면은 슬금슬금 앞으로 슬금슬금 나가면서 그런 뒤쪽을 보면서 여기까지 나와 있어도 되잖아요. 지금 어차피 내가 여기를 안 넘어가니까 여기쯤에서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뒤를 더 잘 보이잖아요. 근데 왜 요거에 딱 가로막혀 여기 딱 팍! 불법 유턴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설령 불법 유턴이 아니고 직진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했다 하더라도 역시 저렇게 튀어나오면 못 피합니다. 100대 빵이야만 되겠습니다. 자, 아주 황당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다시요. 아주 특이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겠습니다. 덤프트럭이 옆에 지나가죠. 덤프트럭 지나가면서 네, 그 다음에 뭐야 어떻게 된 거예요? 파라솔이네요. 덤프가 지나가는데 파라솔이 저기서 지금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파라솔이 좀 인도 쪽으로 좀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덤프가 이 파라솔을 때리고 파라솔이 쓰러지면서 가던 오토바이가 완전히 날벼락 당하네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답니다. 치료비가 거진 3천만 원 들었고요.
또 손해배상도 거진 하여튼 손해배상액하고 치료비가 거진 1억 원 가까이 들어갔대요. 덤프 쪽에서 일단 물어줬습니다. 덤프 쪽에서 오토바이기 물어주고 그리고 파라솔 주인한테 왜 파라솔을 그렇게 위험하게 설치해놨습니까? 자, 파라솔이 이렇게 파라솔이 인도 쪽으로 도와했던 거 그거 파라솔 책임이 80% 내놓으라고 그런 소송이 들어왔답니다. 과연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파라솔이 도로 쪽으로 들어온 거 잘못했죠. 그러나 덤프도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간 것 같아요. 덤프가 그리고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불박차가 앞에 있었는데 덤프가 더 빠르게 가죠. 빠르게 가면서 너무 오른쪽으로. 그러면 저렇게 붙으면 인도 쪽으로 바짝 붙게 되잖아요. 오후 4시 반인데요. 아침부터 파란 설치해서 저녁 때까지 지금 오후까지 다른 차들도 물론 버스 전용 차로는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차들도 큰 차들이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 덤프가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간 게 오른쪽으로 붙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오른쪽에 갈 때는 여기는 가끔 가다가 국기도 옆에 꽂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인도 턱에서 차가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내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오른쪽으로 바짝 붙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번 사고는 파라솔이 더 잘못일지 덤프가 더 잘못일지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덤프는 저거 안 보인다. 그리고 파라솔이 잘못됐다. 파라솔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렵네요. 네, 어느 쪽이 더 잘못일지 좀 어렵습니다. 대형차는 바깥 차로로 가야 되죠? 오른쪽 차로로.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너무 인도 쪽에 바짝 붙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파라솔 설치를 하시더라도 인도 쪽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고로 50대 50만 하더라도 거진 1억 원에 50%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1년 내내 장사하신 거 다 물어줘야 됩니다. 파라솔 설치하시더라도 안쪽에 하시고요. 그리고 대형차들 너무 인도 쪽으로 붙지 마십시다. 참 특이한 사고도 다 있었습니다. 제 뒤에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비가 왔을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차가 서 있네요. 차가 서 있고요. 그리고 차가 펑크가 났어요. 펑크 난 상태에서 예, 차가 펑크 나서 보험사에 연락을 했는데요. 보험사에서 보험이 끝났대요. 그래서 보험 갱신해야 되는 걸 잊으셨나 봐요. 그래서 서비스를 부르려는데 거기가 좀 안 된대? 뭐 그러면서 이제 부부가 같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상등 켜고 있었어요. 근데 뒷차가 왜 이렇게 들이받았을까요? 뻔히 보이는데. 그리고 저 바짝 인도 쪽으로 붙여서 대고 있었는데 저 뒤에 오는 차 그냥 오면서 들이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졸음운전이래요. 이번 사고 차가 펑크 났어요. 비상등 켜고 2차선 끝쪽으로 차를 세웠어요. 책임보험이 만기됐어요. 전화 끝나고 운전석에 가서 전화하던 중에 뒤에서 오던 차가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졸음운전이에요. 그런데 왜 뒤에다 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았냐요? 삼각대 세우지 않았던 이유로 100대0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보험과 무관하게 졸음운전자 100% 해야 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험 갱신 안 했으면 무보험이죠. 그러나 졸음운전자 100%다 뻔히 보이는 졸았으면 어떤 상황도 좀 못 피하잖아요. 후방에 삼각대 설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되는 겁니다. 100대0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고 싶어요. 변호사 없어도 100대0으로 이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요. 어차피 내가 무보험이니까 상대 측에서 자기네 거 자차 처리하고 나한테 개인한테 부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100대0 이길 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작년 2월 달에 변호사님 20% 달라고 소송 걸었는데요. 법원에서요 90대 10으로 판결 났어요. 법원에서 10% 잘못이 있대요. 일종의 불법 주차로 본 거예요. 10% 잘못이 있습니까? 뭘 잘못했어요. 뒤에서. 졸음운전차 내가 거기 서 있던 게 아니라 거기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정차는 가능한 곳이에요. 저기에서 정차해서 누구 내려주는 중에도 사고 당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여기자 어디야 또는 앞에 차들이 좀 천천히 가는데 역시 똑같은 결과예요. 똑같은 결과. 내가 거기 서 있든 안 서 있든 똑같은 결과고요. 그리고 삼각대 설치했으면 그 차 보겠어요? 물론 삼각대 들이받으면 무슨 소리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불박차 잘못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삼각대 설치해도요. 그 차가 그냥 치고 나오면은 모르죠. 예, 삼각대 설치해도 이제 툭 치고 그냥 와서 들이받으면. 그래서 이건 100대 0이 되는데 항소하세요. 예. 항소하세요. 대낮에 타이어 펑크로 비상등 켜고 서 있는 걸 뒤에서 달려오면서 속도도 줄이지 못하고 박았는데 질문자의 잘못이 있다고요? 곧바로 항소하세요. 불법 주장적 의도가 아니고요. 타이어 펑크입니다. 아스팔트에 있는 못이나 날카로운 곳에 그렇게 펑크를 할 수 있잖아요. 비상등 켜고 2차로 끝부분에 인도에 붙여서 차를 세우고 있었는데 앞을 살리지 못한 뒷차가 100%로 주장하세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거기에 졸음운전했다고 교통사고 사실 나와요. 경찰관한테도 출동한 경찰관도 경찰관이 왔을 때 졸음운전했다고 진술했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근데 100대 0에 90대 10이라고요? 참 재미있네. 바로 항소했겠죠? 예, 변호사님. 상대 측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제가 항소했더니 답변서가 왔어요. 이 차는 주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5분을 넘어서 주차다. 그게 불법 주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불법 주차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요. 아니 이것은 자동차 바퀴 펑크에 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불법 정차도 아니고 5분 넘었다가도 불법 주차도 아니라는 걸 강조하세요. 비상등 켜고 계셨죠? 소리가 나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정도에서 삼각대 설치가 의무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등만 켜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상대측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상대측 영상. 상대측 영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짧아요. 짧은데요. 요 앞에 서 있어요. 요 앞에 서 있는 차를 어떻게 들이받나 보시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가면서 꽝 이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비상등 켜고 있었고요. 오른쪽 붙어 있었고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이 사고 100대 빵입니까? 아니면 삼각대 설치 안 했기 때문에 90대 10이 맞습니까?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의 100%가 100대 빵입니다. 졸음운전인데 어떡하라고요? 졸음운전인데.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그랬는데요. 아이고 참 1심에서 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100대 빵이라고 그랬어요. 변호사 없어도 무조건 이깁니다 그랬어요. 근데 1심에서 90대 10이에요.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은 100%가 100대 빵입니다. 항소심에서 판결문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빠른 속도로 자동차들이 지나가므로 멀리서부터 그 긴급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삼각대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정도로는 차들이 빨리 달리니까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제한 속도가 있고 또 후행 차량에게 쉽게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곳이라면 굳이 삼각대 설치 필요 없다. 그리고 또 불박차 운전자에게 이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가 뭐 잘못된 사고 난 게 아니다. 펑크는 날 수 있잖아요. 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는 다른 차의 교통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만 고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또 이 사건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하더라도 졸음운전은 못 당해죠. 내가 불법 주정차가 아니고 내가 천천히 가고 있어서 뒤에서 빵 하면 똑같은 사고 난다는 거예요. 앞에 사고 난 차가 있어서 내가 잠깐 멈췄어요. 앞에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려고 그래. 내가 멈췄어요. 내가 잠깐 멈춰있는데 그때 빵 똑같아요. 앞에 차가 천천히 가서 또 내가 여기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여기서 우회전인가 다음 우회전인가? 그거 살피다 천천히 가는데 뒤에서 봐도 똑같아요. 졸음운전은 방법이 없어요. 설령 불법 주정차라더라도 이번 사고는 100대 빵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다만 피고 차량은 뒷차요. 불박차. 불박차는 타이어가 파손되는 고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서 있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긴급 서비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낮이다. 잘 보인다. 이 사건 도로에 장애물이 없었다. 직선도로다. 쉽게 앞에 깜빡이 켜고 서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1차로 오다가 100m 전에 2차로 차로 변경하더니 졸음운전해서 그냥 브레이크도 못 밟고 와서 그냥 들이받았다. 자, 결국 그래서 삼각대 설치 의무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일반 도로의 경우 고장 자동차 표시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사건 도로는 일반 도로다. 뒷차에게 쉽게 뒷차에게 직선 도로고 나 비상 켜고 인도 쪽에 바짝 붙어 있었고 여기에서 과연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면서 따라서 이번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에겐 잘못이 없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보면 전부 다 아니 이거 삼각대 고속도로 아니잖냐 자동차 전용도로 아니잖냐 삼각대 설치 의무 없다. 그리고 여기는 차들이 이렇게 쌩쌩 달리는 곳이 아니다. 직선도로도 낮이다. 뻔히 보인다. 뻔히 보이는데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안 보였다. 백대빵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나 16678 2020년 11월 27일 선고. 이게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2021년에는 이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들로 억울함이 이거 90대 10은 억울하잖아요. 아니 내가 비상등도 안 켜고 가만히 어중간해 서 있어도 모르겠지만 비상등 켜고 뻔히 보이는데 졸음운전이라고 시인까지 했는데 이게 90대 10은 말이 안 되죠.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나왔습니다.